예,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이 한국 보수의 활로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참 뭐 우리가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개 이 보수에게 있어서 상황이 참 좋지 않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난번 지방 선거 때부터 물론 이게 이제 시작은 된 건데. 사실 이제 특히 금년이 들어와서 이제 이 서울시 무상고시 찬반 투표하고 또 이제 이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이제 이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이 보수가 지금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저부터도 이제 이 보수가 이제 실패학을 또 써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제 그런 조금 이 자괴감.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정부가 4년 전에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10년은 그래도 이제 보수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희망이 지금 이제 있었는데 지금 참 이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 보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좀 이거 아주 조금 이렇게 어두운 시절 지금 이게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안철수 현상과 같은 것을 가지고 이건 누구든지 뭐 이거 친보수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는 않죠. 이제 근데 분명히 이게 또 반보수냐 아까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안철수 현상은 하여튼 뭐 반보수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이 좌파, 이제 이 진보, 되게 이제 이런 그 성향을 참 보이고 있어서 적어도 이게 비보수적인 그 현상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조금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암울하다 이제 이런 좀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위기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보수가 처해 있는 현실을 좀 우리가 직시해야 하면서도 이게 이제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암울한 전망만 얘기할 필요는 이게 없다. 뭐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희망 이거를 과연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들이 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명박 정부 실패를 뭐 누구든지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이게 뭘까? 또 한나라당은 물론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한나라당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갖다가 항상 그야말로 논쟁이 나오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쟁점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아주 무기력한 공룡의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호 우리 배로 비교했을 때, 또 한나라당도 이게 사실 마찬가지인데 뭐 같은 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배가 방향성이 이게 없었다. 뭐 되기는 됐어요? 이 국민들 보수의 지지를 가지고. 사실 출범을 했는데 방향이 없었다. 이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풍이냐 역풍이냐 하는 것은 방향이 있을 때 거기를 도와주면 그게 순풍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역풍인데 지금 이명박 후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뭐 이명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방한다고 해서 끝난 게 이게 아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중도다, 실용이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방향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로마의 이 세네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항구로 가는지 이거 방향을 모르면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이제 분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참 이 한나라당과 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블레임을 하고 싶은 이 부분은. 이 권력의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권력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물론 되고 싶긴 하지만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주 이 권력의 엄숙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다모클레스 검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같은데 그 시칠리아의 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항상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 항상 왕을 갖다가 뭐 공경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나도 좀 왕처럼 잘 살아봤으면.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다모클레스에게 너도 왕도로 좀 해봐라. 해가지고서 이제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딱 그 왕 그야말로 이 왕호를 쓰고 딱 앉아 있다 보니까 그 하늘에서 큰 검이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 잘못하면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의 엄숙성을 갖다가 이제 사실 다모클레스의 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제 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너무 이거 웰빙했다. 그런 이제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제야 보수. 이 제야 보수라고는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만 바라고 아까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이런 자리에 온 것도 그 무슨 뭐 사심이 있겠어요? 다만 이 점이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또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발현되지 않겠냐? 왜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자꾸 자기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제야 보수,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누가 권력을 잡든지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 그게 이제 사실은 최고 크다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 보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이 세션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권력의 문제하고는 사실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인 수만 많다고 해가지고서 그 교회가 번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건 세속적인 것이죠. 그래도 그 교회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단이 아닌 그런 정통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보수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 민주사회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거가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갈 때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미국을 보면 뭐 보수도 때에 따라서 지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더라도 명예를 빼줘야 된다. 이기더라도 명예롭게 이걸 이겨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뭐 요즘 낙곰수가 유행하고 있지만 꼼수의 방식을 써가지고서 표만 끌어모으면 된다. 이것은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방향일지는 몰라도 이 보수의 방향은 이게 아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 권력 재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수는 조금 그야말로 한 걸음 두 걸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좀 관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이 뭐 서베이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보수의 가치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게 번영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게 바로 우리 그 관심사가 사실 이거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시 이제 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이명박 정부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블레임하고 싶은 이제 것 같은 건데 그 좋은 얼마나 좀 500만 표 이상의 그 지지를 얻어서 출범한 정권이 이게 그 보수의 영역 저는 이 보수라고 하는 게 좌파 우파다 이거보다 대한민국의 가치다. 이 헌법적인 가치다.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이라면 이런 보수의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흔히 보수지 뭐 좌파 우파 가지고 이걸 얘기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새라고 하는 것이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거 아니냐. 새가 날 때 물론 좌우의 날개로 날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생활, 우리 인간이 실생활을 가져갈 때 오른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왼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오른손이에요. 그렇다고 왼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야구 경기를 얘기하더라도 물론 좌타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공은 오른쪽으로 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까지 이 보수가 보수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를 그야말로 고양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으로서 사실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좀 안타깝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지금 뭐 다 이렇게 지금 뭐 맨날 이게 지금 요즘은 우리 사회가 난리가 맨날 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보수 이 보수의 존재가 뭐 정말 우리 지금 정말 깜짝 놀랐어. 이렇게 우리 모이면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서 뭐 주목을 끌고 이렇게 하는 이 보수의 존재가 별로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 진보의 존재감이 뭐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존재감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좀 밀리고 있지만 저는 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존재 이유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보수의 존재감이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좀 창백하게 느껴지고 있을런지 모르나 보수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다. 왜? 보수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저 북한하고 우리를 갖다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축복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 첫 단추가 잘못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친일파의 나라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많은 친일파들은 그래도 청산이 됐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친일파의 나라다 매도하는 거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라를 갖고 오고 번영을 이룬 것이 바로 이게 보수의 공적이고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보수의 존재 이유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